그래서 이 사이클을 항상 그릴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리고 파는 사람이 정말 재밌는 게 집을 샀는데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샀을 때 올랐을 때 올랐을 때의 기쁨보다 떨어졌을 때 고통이 더 크다 하잖아요. 집값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잘 안 팔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하방 경직성이 강해요. 그리고 또 부동산이 좀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경기 악화로 집값이 떨어질 때는 매년 집값이 떨어졌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울산, 뭐 군산, 당진 뭐 이런 곳들, 포항 뭐 이런 곳들. 근데 수급 요인에 의해서 좀 떨어진 곳 있잖아요. 수요와 공급 때문에 경기가 좋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공업도시 외 지역들은 올해 많이 떨어지면 내년에 작게 떨어지고 올해 작게 떨어지면 내년에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2년 연달아 많이 떨어지는 이런 게 좀 덜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전세제도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나는 소액 투자를 하기 위해서 1억짜리 집을 샀는데 전세가 8천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9천이 됐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안 팔아요. 근데 1억짜리 집이 9천이 됐냐 8천이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세가 8천이었던 게 6천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내줘야 되잖아요. 전세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돈이 없으면 팔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냐면 매매가가 떨어지는 것보다 전세가가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락장이 오면 전세와 매매의 갭이 컸던 것들은 좀 하락폭이 좀 크게 되고 전세가율이 높아가 갭이 좀 작았던 거는 하락폭이 좀 작아요. 전세가가 좀 지지대 역할을 해주더라. 이런 것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부동산은 이런 사이클을 반드시 그릴 수밖에 없고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다면 나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일 첫 번째, 현재 이 지역이 지역별로 다르게 돌잖아요. 이 지역이 어디쯤 왔지? 라고 알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서울은 5급지 1, 2, 3, 4, 5로 나왔어요. 5급지 이상 또 다 올랐죠, 지금. 하다못해 경기도까지도 오르고 있죠. 그러면 요 부분이 가까워요. 요 부분이 얼만큼 이게 더 위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요 부분에 가까워요. 부산은 어떨까요? 부산도 서울보다는 아니지만 요 부분에 가까워요.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요 부분까지도 투자하기 괜찮댔잖아요. 그러면 저는 요 부분에서 요 부분까지는 한 요 정도까지는 투자해도 괜찮다. 그런 지역에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디 위치에 왔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아까 수요, 공급, 가격을 가지고 측정을 해본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가격은 어떻게 보고 공급은 어떻게 보고 수요를 어떻게 보냐. 가격을 볼 때는 이렇게 제가 대표적인 지수 4가지 이렇게 대입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개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지인에 들어오면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 들어와서 지역 분석에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지역을 딱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매가나 전세가가 얼만큼 올랐는지를 봐줘요. 그래서 이제 뭐 누가 보더라도 요때 대비 오랫동안 올라왔구나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아파트 실거래가에 들어가서 가격 분석에 들어가면 이게 매매 가격 지수가 보여요. 지수가. 이게 나중에 뭐에 쓰이냐면요. 요 강원도, 제가 강원도로 했구나.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후반전에 들어가는 게 수익률이 더 좋았다 했잖아요. 왜 그렇냐면요. 매매가가 오르는 폭보다 전세가가 오르는 폭이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투자금이 더 작게 들어갔었어요. 오히려 2014년에 투자하는 것보다 16년에 투자하는 게. 그리고 16년부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집을 사면 오르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세를 살려고 안 하고 그때부터는 매매를 살려고 했어요. 근데 2014년부터 16년까지는 2년 정도잖아요. 약 2, 3년. 그때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서울이 6, 7년이 떨어졌기 때문에 집을 선수들은 먼저 샀지만 다른 사람들은 2년 아직 서울 집을 사면 안 되는데 이런 심리가 잡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집은 무조건 사야 돼 이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수를 보면서 전세 지수가 센지 매매 지수가 센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수가 극도로 벌어졌을 때 있죠. 요때가 가장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전세가가 제일 많이 올랐고 매매가는 덜 올랐으니까 이게 벌어졌을 때가 가장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는 시기. 오늘 뭐 이거 다 하기는 100%다 담아가기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지도에 들어와서 부동산 지인에서 데이터 지도하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3년, 2년, 1년, 6개월 이렇게 하면서 어디가 많이 움직였고 어디가 작게 움직였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서울이 많이 올랐구나, 그 다음 경기도가 오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세종시가 치고 있네. 그러면 곧바로 대전이 치겠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세종보다 대전이 많이 오르고 있네. 그 다음에는 충남이 가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크게. 그 다음에 PIR 지수라고 해서 부동산 지인에서 보조지표에 근로자 3분위 이거를 체크를 해야 돼요. 이거를 체크를 하면 요 녹색 선 있죠. 녹색 선 이게 PIR 지수예요. 이게 뭐냐면 소득 대비 집값이라고 해서 내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집을 사는데 몇 년이 걸리는가를 집값을 측정하는데 소득 대비해서 집값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틀린 표현인데 초보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면 연간 가구 소득 요 파란 선에 가까우면, 그러니까 밑에 있으면 저평가고 위에 있으면 당연히 고평가인데 좀 밑에 있으면 이제 저평가에 가깝고, 요 검은 선 이게 84제곱미터의 그냥 아파트 가격이거든요. 그냥 제가 쉽게 그냥 표현한 거예요. 그냥 여기 검은 선에 가까우면 고평가에 가깝다. 그래서 우리가 시는 아니기 때문에 언제 딱 바닥이고 언제 최고점이고 이걸 다 맞출 수는 힘들어요. 사실은 현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정책 때문에가 있고, 첫 번째는 유동성 때문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악화될 거니까 돈을 풀 수밖에 없어요. 돈을 풀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부작용으로. 그래서 전국의 집값이 불장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러고 있는데 임대차법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폭등을 하니까 매매가가 다시 한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고점을 다 맞추기는 힘들고 완전 저점을 맞추기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지금은 어느 정도 고평가구나, 지금은 어느 정도 저평가구나, 이런 정도는 알 수 있다. 우선 요걸 보면서